저는 그 공감랩의 맹준영이라고 하고요.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부동산 데이터나 대량평가 업무를 15년 정도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부동산 평가 업무나 이제 부동산 데이터 업무를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부동산 자동가치 산정 모형에는 이제 AVM을 좀 보고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이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표방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개로 하고 있는 각종 산업 활동에 이제 데이터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이제 주력 아이템은 이제 AVM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자동가치 산정 모형을 통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하고 이제 생성해서 여러분이 좀 제공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AVM은 오토메이티드 밸류에이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자동 가치를 산정하는 모형이고요. 시세 정보나 관련 리스크 같은 정보들을 이제 분석해서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한 이제 5에서 7% 정도의 이제 오차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오차율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엑설런트한 모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제 가장 쉬운 분야는 이제 금융 분야나 이제 뭐 고객 관리 분야나 또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뭐 재평가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이제 신용 평가 모형에도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벡터로 들어가서 이제 모기지 상환 능력 신용 평가라든지 이런 신용 평가 부분을 이제 발전할 겁니다. 가격 신뢰 등급이라는 건 이 오차 가능성이 큰 시세들은 신뢰 등급을 낮게 이제 D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오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이제 A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 진단은 이제 내가 지불하는 보증금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회수 가능한지를 이제 저희들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낙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수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가에서 내 보증금의 90%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정도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학습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 가장 클 겁니다. 이제 주택의 밀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거래 편차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형으로 가격을 추적해도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컷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비율로 이런 주택들이 시세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거래가 안 되는 주택들도 저희들이 식별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의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AVM 모형은 사실은 이제 투입 데이터의 질하고 양이 사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VM 성능은 이제 정확도라든지 이제 커버리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투입된 양과 질을 확보하기 사실 대단히 어려웠어요. 저희도 이제 2015년 많이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데이터가 개방되는 수준이라든지 공개되는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참담한 수준인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제 사업화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이제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제 기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게 저희들도 물론 한 5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희들이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하고 이제 KB국민은 이제 지정대리인 서비스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업화가 될 듯 말 듯 하는 요 시점에서 이런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탄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화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 사업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 데스밸리라고 하는 기관들에 저희들이 이제
다수의 금융기관과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진행은 사실은 뭐 1회에 끝나는 건 아니고 길게는 1년 정도, 짧게는 6개월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환경 구축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 소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의적절하게 이런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사업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거에서 정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도스에 있으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사실은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상당히 좀 버겁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가 볼 땐 되게 쉽지만은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구나라는 점 상당히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잘 다가갈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를 좀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버스에서 또 이제 좋은 기관들도 많이 만나서 또 이제 파트너십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테스트에 계속 이제 전담해야 되는 인력들에 대한 비용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무사히 테스트를 마치고 사업할 수 있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에브리하우스 에브리밸류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 모토가 그렇습니다. 에브리하우스는 이제 무슨 뜻이냐? 에브리밸류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가치, 시세 하나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시세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 데이터 특징이 이제 금융기관이나 연관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촉진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기관이 갖고 있던 데이터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뭐 이제 공간적인 설계라든지 어떤 뭐 주소 부분이라든지 또 PK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체계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디랑도 다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돼서 상당히 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을 좀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외 특허도 그렇고 해외 상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동남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서 이제 국내의 기술이 외국에 가서도 충분히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도 하는데 좀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C보다는 그런 이제 고객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